안녕하세요. 꼭 필요한 시니어 정보를 핵심만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시니어 정보쇼입니다. 증여세는 살아있을 때 개인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줄 때 내는 세금이며, 상속세는 사후에 개인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관련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가족 간에는 자금 관리의 필요로 인해 공동의 생활비를 배우자 계좌에 이체하거나 자녀의 용돈 또는 학비 지원, 노부모에게 용돈을 드리기 위한 목적 등 다양한 이유로 계좌 이체를 하는 일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몸이 불편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활용품을 이것저것 함께 구매해달라면서 생활비를 계좌 이체합니다. 이것은 분명 아들이 증여받은 것은 아니죠. 하지만 국세청의 입장은 다른데요.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가족 간 계좌 이체는 일단 증여로 보는 입장입니다. 자녀는 이 돈은 증여가 아니라 몸이 불편한 아버지가 대신 생활용품을 구입해 달라고 해서 받은 돈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국세청은 부모 자식 간 계좌 이체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납세자가 확실하게 제출하지 않으면 실제로 증여가 아니더라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이죠. 막연하게 괜찮겠지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계좌 이체를 하면 증여가 아닌데도 증여세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탈세를 목적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단순하게 필요에 의해서 계좌 거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징수하게 된다면 정말 황당하고 억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기 전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먼저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배우자 간 계좌 이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국세청은 가족 간 계좌 이체는 일단 증여로 보지만 배우자 간 계좌 이체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남편이 돈을 벌어오면 아내에게 생활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많은 가정에서 아내의 계좌로 전부 돈을 이체하는데요. 따라서 경제 공동체인 배우자 간의 계좌 이체가 많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국세청 직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배우자가 이체 내역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을 굳이 하나하나 증여가 아닌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해야만 할까요? 현실적으로 그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간 계좌 이체는 증여로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배우자 간 계좌 이체가 증여라고 추정이 된다면 증여라는 증거를 국세청에서 먼저 입증을 해야 과세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배우자 간 계좌 이체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볼 수 없으니 자유롭게 계좌 이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은 언제 가족 간의 계좌 이체 내역을 조사하는 걸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5억을 한 번에 계좌 이체하였습니다. 국세청이 이것을 바로 포착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국세청이라도 국세청 마음대로 개인 계좌 조회를 언제든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좌 이체만 받고 가만히 있으면 사실상 국세청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금 입출금은 하루 1,000만 원 이상 하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가 되지만 계좌 이체는 금액 상관없이 국세청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계좌 이체는 주로 세무조사를 하면서 밝혀지게 되는데요. 주로 국세청 세무조사 시 계좌 이체 내역 조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 및 부동산 취득 후 나오는 자금 출처 조사입니다. 이때는 보통 자산 취득 전 3년간 계좌 이체 내역을 조사합니다. 두 번째는 사업장 세무조사입니다. 이 사업장 세무조사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만 해당되는데요. 매출 누락을 확인하기 위해 5년간 계좌 이체 내역을 조사합니다. 세 번째는 상속세 세무조사입니다. 이 상속세 세무조사는 무려 조사 대상이 10년입니다. 10년 동안의 계좌 이체 내역을 조사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내역에 대해서 증여로 추징되어 상속세를 징수하게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상속세 세무조사는 무려 10년간 계좌 이체 내역을 조사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물려받을 상속재산뿐 아니라 과거 10년 내에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을 포함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속재산이 10억 이상이면 상속세 세무조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부모님이 웬만한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나중에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 있는 영식이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국세청에서 10년간 아버지의 모든 계좌 이체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영식이는 딱히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기억이 없어서 별일 없겠다고 생각하며 걱정 없이 계좌 이체 내역을 제출합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계좌 이체 내역을 조사하다 보니 9년 전과 7년 전에 아버지에게 1,000만 원씩 몇 회에 걸쳐 계좌 이체 받은 내역을 찾게 됩니다. 이거 증여받은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는데요. 영식이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과거에 아버지의 부탁으로 대신 돈을 받고 일처리해 준 적이 몇 번 있긴 했지만 이것은 증여받은 것이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국세청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 간의 계좌 이체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사전 증여로 봐서 상속세를 추가로 과세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당장 어제 일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9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분명 아버지가 부탁해서 일을 처리해드린 것뿐인데 무슨 내용인지 도무지 기억이 안 나니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억울하게 상속세를 추가로 내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제일 쉽고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할 때 왜 이체를 한 건지 이체 내용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계좌에 따로 메모가 되어 있다면 국세청에서는 이를 증거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영식이 아버지가 이렇게 이체 내용을 구체적으로 남겼다면 어땠을까요? 계좌이체 내용에 무슨 내용인지 전부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 왜 아버지에게 계좌이체를 받았는지 명확하게 파악이 되겠죠? 그럼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훨씬 수월할 겁니다. 부모님 가전구매, 월 생활비, 차량 구입, 인테리어 비용 등 구체적으로 내용을 기재하면 향후 객관적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것은 증여가 아니므로 억울하게 상속세를 더 내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이것과 더불어 알고 계시면 좋을 금융정보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최근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은행에서 현금을 1,000만 원 이상 찾지 말라는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면 경찰이 온다더라, 국세청에 보고가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요. 1,000만 원을 거래하면 국세청이 무조건 알 수 있을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금을 인출하실 때 은행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곳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에서 의심스럽다고 생각이 되면 이때 국세청에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액 현금 거래 보고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액 현금 거래 보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액 현금 거래 보고는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정책인데요. 일반 고객이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에서 1일 거래일 동안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 시, 거래 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의 전산으로 자동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00만 원 이상 출금을 하더라도 보고가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은행 계좌에서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수표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경우는 자료가 남기 때문에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객이 현금을 직접 은행에 입금하거나 출금했을 때는 보고 대상이 됩니다. 이는 ATM기도 똑같이 보고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최근에는 경찰 역시 금융회사에서 1,000만 원 이상 인출하는 고객들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다시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상 출금을 하게 되면 경찰이 출동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생기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가족 간 계좌이체라도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최소한 이체 메모에 상세한 내용을 남기고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분들께 영상 공유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